여러분, 한 주 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영화 속 전통복식 리뷰 세 번째 본 영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 4주 만에 제 이름이 생겼습니다. 전통복식 소개해주는 여자라 해서 전복소녀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생각해준 이름인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한복도 전복이어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관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 관상은 수양대군이 무력으로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했던 실제 역사적 사실에 가상의 인물을 세우고 스토리를 써낸 영화입니다. 관상은 개봉 당시에도 크게 호평을 받기도 했고 역대 사극 영화 흥행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꽤 성공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영화 관상의 의상 감독이셨던 신영석 감독님은 이 작품으로 대종상 영화제에서 의상상을 수상하시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다른 프로젝트로 신 감독님께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몇 가지 사항들은 직접 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관상이란 영화에는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합니다. 6명의 주연급 배우들은 각자 위치나 직업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선시대 한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영화 의상이 제작비 예산에서 4에서 6%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영화를 위해서 한복이 1000여 벌 정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전통 복식에 대해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첫 부분에서 연홍이 내경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김혜수 씨가 착용하고 있는 겉옷이 장옷이라고 불리는데 장옷은 조선시대 부녀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던 쓰개 중에 하나입니다. 밖에서는 장옷을 머리에 둘러쓰고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어깨에 걸치게 되죠. 그러니까 옆에 보이는 소매에는 절대 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켓에 절대 팔이 들어가지 않는 이 시대 첨단동 며느리 스타일과 비슷하네요. 긴 산길을 지나 드디어 연홍은 내경을 만나게 됩니다. 내경은 초야에 묻혀 살았던 인물로 허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들을 보며 마치 송강호 씨와 조정석 씨가 정말 여기 몇십 년을 살았던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영화 의상 제작 과정 중 하나인 에이징 앤 다잉은 이렇게 낡아 보이고 오래돼 보이는 의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일반적인 패션 디자인과 영화 의상 디자인을 구분짓는 한 가지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가 정말 그 속에 실존하는 인물같이 보이게끔 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정말 더럽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염료나 제품을 사용해서 저렇게 만든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배우들이 입을 때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리고 내경의 하나뿐인 아들인 진영은 다포를 입고 등장합니다. 다포는 옆트임이 있는 반소매 포로 원나라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주로 사대부 집안 사람들이 입었는데 이 재질로서 진영의 어려운 집안 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포는 이렇게 단독으로 입지 않고 긴 소매 포 위에 레이어드해서 입었습니다. 어렸을 때 긴팔에 반팔 겹쳐 입는 거 유행이었었는데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 그 2000년대 감성. 김혜수 씨는 여기서 기생집 안주인인 연홍으로 나오는데 기생들은 이렇게 속이 훤히 다 비치는 시스루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습니다. 이미 2010년 방자전이나 2011년 조선 명탐정에서 이런 시스루 한복이 등장한 바 있었죠.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저런 느낌을 주는 옷감은 있었으나 길거리에서 저렇게 속이 훤히 다 비치는 한복을 입었다는 것은 조선시대 실제 정서와는 맞진 않죠. 하지만 관능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김혜수 씨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의상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선시대 미인의 기준 중 하나가 엉덩이가 큰 여성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하체가 풍성해 보이도록 허리춤을 매어 입었던 것은 여러 민화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연홍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양으로 간 내경은 허름한 초야의 옷을 벗어버리고 선비들이 평상시에 입는 겉옷인 도포를 입게 됩니다. 도포는 청색과 백색 두 가지가 있었고 좋은 일에는 청색, 평시에는 백색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옷은 허리부터 뒷중심이 터져 있고 그 위에 뒷자락이 한 겹 더 붙어 있어서 말을 탈 때나 앉을 때 편리하고 뒷모습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뒷자락이 있는 것이 도포의 포인트죠. 이 도포 위에는 세조대라는 얇은 띠를 메었는데 신분에 따라 색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급하게 뛰어나오는 내경은 장영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장영은 공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런 둥근 깃의 관리복을 달령이라고 했었죠. 저번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그것부터 보고 가실게요. 공복은 가슴에 흉배가 없는 달령에 사모를 쓰는 복장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흉배가 있고 사모를 착용하는 것은 상복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다양한 색깔들의 달령이 등장하는데 이후 성종과 연산군 때를 거치면서 다양한 상복들의 색깔이 점점 홍색으로 통일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관상을 통해 성공해가는 내경은 김종서 대감을 만나게 됩니다. 김종서 대감이 지금 쓰고 있는 모자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도포나 창의와 함께 집안에서 착용하던 정자관입니다. 이게 1층 정자관, 2층 정자관, 3층 정자관이 있는데 지금 김종서 대감이 쓰고 있는 정자관은 3층 정자관이네요. 그런데 이거 기영이 머리 같아요. 드디어 궁에 들어가게 된 내경은 자주색의 건과 파란색 달령을 입고 있는데 제작진은 관상가의 의상에 대한 사적 자료가 없어서 벼슬을 갖지 않은 채 궁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연구한 끝에 이 의상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문종과 왕세자는 왕의 상복인 익선관복을 입고 있습니다. 익선관복은 익선관과 골룡포, 옥대,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종은 왕의 색깔인 홍색 골룡포를 입고 있습니다. 홍색은 염색을 수차례 거쳐서 어렵게 나오는 색상으로 왕의 색이라고 불리는 색이었습니다. 왕세자는 흑색 골룡포를 입고 있네요. 왕의 복식에는 종류와 의미가 정말 많아서 다음에 따로 왕의 복식에 대한 영상을 제작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문종이 죽자 상중에 사냥을 다녀와서 처음 등장하는 수양대군의 모습입니다. 수양대군의 카리스마와 검은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올블랙 패션이네요. 이 수양대군의 의상 컨셉은 기존 전형적인 수양대군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는데 이 의상에서 가죽과 털 소재는 한재림 감독이 직접 구현했다고 합니다. 블랙톤의 럭셔리한 털 장식은 수양의 카리스마를 더 돋보이게 하고 얼굴의 흉터와 더불어 폭력성과 기품을 동시에 드러내어 첫 등장에서 압도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관상을 통해서 조선시대 복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화는 되게 할 말이 많았어요. 조선시대 관련된 자료도 되게 많았고 등장인물도 되게 다양해서 다양한 의복들이 등장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상 영화가 그 당시에 1000만에 가까운 수가 관람했으니 우리나라 5분의 1이 본 영화네요. 안 보신 분들도 꼭 한번 봐보세요. 왜 되게 배우들의 연기도 완벽했고 스토리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보신 분들도 한 번 더 봐보셔요. 조선시대 복식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아는 체 하면서 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개화기를 배경으로 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무난하시옵소서.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